이 문제만 보고서 이제 드디어 운동학을 끝내고 이제 역학으로 들어갈 텐데,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반지름이 r인 공 위에 사람이 구 위에 사람이 공을 가지고서 공을 찼어요. 수평 방향으로 VI라는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찼어요. 그러면 약하게 차면 틀림없이 밑에 있는 구 동그랗게 선 봉우리에 튕기면서 갈 텐데, 그러면 튕기지 않을 최소한의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얼마냐? 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최소의 속도로 찼을 때 구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냐? 저 그림으로 나타낸 거는 반지름 r보다 x만큼 더 갔는데 그 x가 얼마냐? 우리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 y 요 점에서 높이 x, 이 x는 좀 이따 나왔어. 여기 좌표가 x야. 그럼 여기가 y 공이야. y 볼. 그 y 볼은 시간 t가 지나면 위치가 어떻게 되나? 처음에 높이 r, 그다음에 수직 방향의 속도가 없으니까 b0 t는 없고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죠. 그러네. 이렇게 쓰면 그러잖아. 근데 t를 어떻게 쓰지? t를 없애고 싶은데, 그렇지. 이게 x만큼 갔을 때 vi로 x만큼 가니까 t는 틀림없이 x를 vi의 크기로 나눈 거네.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r 마이너스 2분의 g x 제곱 vi의 제곱이죠.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바로 밑에 있는 구 위에 있는 요 높이를 YR이라고 하면 YR.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YR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x 제곱 플러스 yr 제곱은 r 제곱이죠. 그죠? 이거 당연히, 왜냐면 구 위에 반지름을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요거의 좌표가 x, y, b면 x 제곱 더하기 y 볼의 제곱은 요거 아니야. 요거가 항상 구 위에 있으려면 구의 반지름보다 크면 되겠네. 그죠? 구의 반지름보다 크면 위에 있는 거죠. 이게 r 제곱이야. 그래서 YB를 집어넣으면 되죠. YB를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배 VI의 제곱 GX제곱의 제곱은 R제곱보다 크대. 두려워할 필요 없지. 이체식일 뿐이야. 전개를 하면 되죠. 그죠? R제곱 VI의 제곱 RGX 제곱 플러스 G 제곱 X 4승. 나 이런 거 하면 잘 틀리는데. 양변에서 딱 지우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우리 생각하지 않으니까 X 제곱을 비례 X 제곱으로 다 나누면 1 빼기 R G vi 제곱은 플러스 g 제곱 x 제곱 4vi 4승이 0보다 큰 거죠. 그러네. 근데 이거는 지금 x는 요 x가 아니에요? x가 어디서 제로와 r 사이에 어느 값에서도 항상 성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제일 작아지려면 x가 0으로 가면 되네. 그렇죠?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도 성립해야 되죠.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도 성립하게 되면 여기도 좀 더 커지면 양수가 되니까 이게 더 작은 것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양수네. 항상 양수해야 되냐. 오! 그럼 양변에 bi 제곱을 곱하면 bi 제곱은 rg보다 커. 따라서 bi의 최소값은 스퀘어 루트 rg. 오! 어렵지만 우리 구했죠. 그 다음에 게 뭐냐면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요 길이는 그렇지. 요 길이는 여기서 보면 되죠. 여기서 그 길이는 YB가 0일 때를 보면 되지 않나? YB가 0일 때? YB가 0일 때는 이때 나타나는 X가 이 X가 이 X가 아닌데? 이게 요거를 그러면 X라고 하지 말고 L이라고 하자.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2bi 제곱분의 gx 제곱이 r인데 최소값을 때가 bi의 제곱이 rg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rg분의 gx 제곱. 이 같아야 되니까 x가 얼마야? g 없어지고 x 제곱이 2r 제곱이죠. 그러니까 x가 여기서 나타난 x는 스퀘어 루트 2r이야. 따라서 우리가 구한 l은 거기서 r을 빼면 되죠. 전체 이게 구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스퀘어 루트 2 마이너스 1r. 이게 무슨 황금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나중 다 은 것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 문제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다 은 것 같이 가볍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4장을 마치고 드디어 지금까지 운동의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입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운동을 기술하느냐를 여태까지 봤지만 이제 앞으로 뭐냐면 그 어떤 입자가 운동을 했을 때 입자가 왜 이렇게 운동을 하냐 하는 원인을 살펴보는데 그 원인은 좀 이따 보겠지만 힘이에요.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우리는 여태까지 입자의 운동을 속도 가속도만 가지고 했는데 그 속도 가속도를 주는 원인이 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우리 얘기했지. 뉴턴이 얘기한 뉴턴의 제일 법칙. 뉴턴의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겠지만 뉴턴의 제일 법칙은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뉴턴이 이걸 끄집어내기도 사람들의 편견을 뒤집기가 힘들었는데 옛날에 편견이 뭐였냐면 옛날에 편견은 되게 그리스의 철학자죠. 우리 그리스의 과학자라고 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과학을 하지 않았죠. 실험을 안 했으니까. 철학자 중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몇몇 사람 철학자들이 있죠.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라사대 이 세상에서 물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정지 상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으니 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아니요라고 그지 같은 얘기 하지 마라 라고는 얘기 못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왜 그런데요? 라고 물어봤죠. 왜 그러냐면 봐, 공을 바닥에서 굴려봐. 가다가 쓰잖아. 그러니까 결국 가만 놔두면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렇군. 그러고 나서 천여 년이 지난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공도 태양 주위를 돌면 지구와 같이 태양 주위를 막 돌잖아. 그럼 그게 정지해 있나?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공이 그렇게 쓰는 거는 우리 요 6장에서 지금 5장이지만 6장에서 배우기 때문에 지면과 공 사이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쓴 거죠. 마찰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얼음판. 얼음판도 그 위에서 뭐 아이스하키 퍽 같은 걸 딱 하면은 쭉 미끄러지면 결국 쓰죠. 사실 얼음도 사실 마찰이 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요런 비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공을 놓으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걸 좀 더 비탈을 이렇게 덜 가파르게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 운동을 계속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점점 멀리 가죠. 그럼 이 기울기가 돼서 팽팽해지면 여기서 와서 이렇게 쭉 가면 여기서부터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계속 가. 그래서 뭐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정지한 건 정지한 대로 움직이는 거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사실 두 개가 똑같은 거죠. 정지한 건 속도가 0인 일정한 속도죠. 그러니까 그냥 일정한 힘을 받지 않으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라는 게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관성. 이게 관성이 영어로는 이너셔라고 하고 이 관성이 한자로는 쓰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이렇게 써도 그런가 보다. 관성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변화하는 걸 별로 변화하고 싶지 않은 성질. 그게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고 싶어. 정지하고 있는 건 계속 정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위해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뉴턴의 제1법칙이에요. 근데 사실 제1법칙이 좀 여기까지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때 들은 건데 이제부터 좀 대학교 때 왔으니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지. 사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지해 있다고 아무 힘을 받지 않는데 정지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관측자야.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정지해 있어. 근데 내가 가속을 해요. 관측하는 내가 가속을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물체는 나와 반대 방향의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죠. 힘을 안 받았는데 가속도 운동을 하네? 속도가 변하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관성의 법칙이 안 맞잖아. 힘을 작용하지 않았는데도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네? 어떻게 된 거야? 힘을 받지 않으면 일정한 속도로 관측이 되는 관측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관측계는 가속이 되면 안 되죠. 그런 계를 우리가 관성좌표계라고 해요. 관성계, 관성좌표계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관성법칙은 여기 있는 말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는 어떤 물체를 측정할 때 그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측정이 되는 관측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 관측계, 그럼 그게 관성계라는 걸 어떻게 아냐? 관성계,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가속이 된다고 하면 그 물체가 가속이 되는 게 물체가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된 거냐? 아니면 관측자가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돼서 가속이 되는 걸로 측정이 되느냐? 생각하기 어렵죠. 좀 관측자가 가속이 되면 자기가 힘을 받는 걸 느껴요. 그래서 얘기가 돌고 돌긴 하지만 관성의 법칙,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관측이 되는 관성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법칙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량적인 문제를 풀 때 많이 푸는 문제예요.
많이 푸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겨서 가속도 A로 움직이게 됐다 이거예요. 가속도 A를 가속도가 생기면 그 물체에 힘이 가해졌다고 얘기해요. 힘을 2배로 하면 가속도가 2배가 되고 힘이 반이 되면 가속도가 반이 돼요. 그래서 힘은 가속도가 벡터죠. 그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게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근데 비례한다고만 쓰면 우리가 정량적인 표현을 못하죠. 저거를 등호로 쓰고 싶어요. 등호로 쓰고 싶은데 그 앞에 있는 비례상수를 우리가 질량으로 정해요. 질량으로 정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관성질량이라고 해요. 왜 관성질량이냐? 그러면 힘이 일정한데 아니지. 힘이 일정한데 질량이 점점 커지면 가속도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질량이 커질수록 외부에서 힘을 자꾸 크게 가해도 잘 안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는 거는 그 물체가 관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외부의 변화에 자기가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질량을 우리가 관성 질량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좀 이따가 다르게 정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 13년 정도 중력을 배우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측정해서 하는 중력 질량이 있어요. 두 개가 같아요. 두 개가 같다고 주장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다음과 같이 질량을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힘이라는 양을 새로 도입했는데 가속도는 우리 아니까 그러면 힘은 새로 나온 물리량 항상 단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단위는 당연히 질량 킬로그램 가속도가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죠. SI 단위계에서. 그래서 1kg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인데 너무 쓰기가 귀찮아. 그래서 1뉴턴. 이게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이에요. 되게 우리가 과학자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과학자 이름을 많이 물리량의 단위로 많이 써요. 근데 역시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쓰면 이름이랑 헷갈리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단위로 쓸 때는 앞에 거 소문자로 써요. 그래서 뉴턴. 근데 이거 이렇게 쓰나 너무 귀찮잖아. 너무 길어. 그래서 요거를 앞에 거만 N 대문자 N으로 쓴 다음에 읽을 때는 뉴턴으로 읽어요. 그래서 1뉴턴 1kg 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드디어 알 수 있죠. 다 힘의 차원은 M, L, T의 마이너스 2승인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F는 사실 MA. 우리가 많이 본 식인데 우리가 그래서 F는 MA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정확한 식은 아니고 언제만 맞냐면 물체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만 그래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로켓은 어떻게 되죠? 로켓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에서 연료를 막 분출하면은 로켓만 보면 연료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질량이 줄어들죠. 그렇게 질량이 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슨 질량을 쓰나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운동량이라는 요거에 대한 시간의 변화로 쓴다 이거예요. 요거는 우리 나중에 요거는 질량이 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 안에 있는 거는 그래서 괄호로 쓰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거고 지금은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뉴턴의 제3법칙은
세 발색인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작용하면 물체 B도 A에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한다. 좀 방향은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냥들이 서로 뿔을 대고 싸움을 이렇게 머리 밀고 싸우죠. 그럴 때 막 서로 밀죠. 그러면 한 양이 미는 힘의 크기만큼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A가 B를 밀면 B가 A를 민다는 거죠. 다음 것. 사실 이 법칙 때문에 사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운동량이라는 양이 보존돼요. 요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어렵지만 이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 B가 상자 C에 이렇게 기대 있어. 그러면 B가 C를 꼭 누르죠. 상자가 딱딱한 게 아니라 물렁물렁한 두부로 돼 있으면 푹 들어가겠죠. 근데 안 들어가고 밀어. 그러니까 B가 이거를 꼭 누르면 아니야. 나는 C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작용과 반작용의 쌍의 힘은 B가 C에 가하는 힘이랑 C가 B에 가하는 힘이랑 두 개가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예요. 근데 그 두 힘은 작용되는 물체가 다르죠. B는 C에 작용하는 거고 C는 B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용 반작용의 쌍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는데, 자, 위에 참외 지면에 지구를 굉장히 크게, 식탁이 굉장히 크네. 식탁 위에 참외를 놨어요. 자, 이러면 여기 작용하는 힘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구가 잡아당기네.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 그 다음에 참외가 지구를 잡아당기죠. 근데 가운데 식탁이 있어. 식탁은 어떻게 하나? 식탁이 참외에 작용하는 힘이 있나를 알아보려면 식탁이 물렁물렁한 걸로 생겼다. 젤리처럼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식탁이 물렁물렁하면 참외가 있으면 쑥 움푹 파이죠. 근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이거 난 들어가지 않겠어 하고서 위로 저항하는 힘을 주죠. 항상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참외가 누르면 식탁에서 그 크기가 갖고 반대 방향에 힘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건 잊어버릴.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 이 그림은 잊어버리고 내가 말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 이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뭐냐면 참외가 식탁을 누르는 힘, 식탁이 참외를 그렇게 하지 않는 힘, 중력 요 두 개의 힘은 작용과 반작용의 쌍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식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구가 참외를 잡아당기는 거, 지구가 참외를 잡아당기는 힘, 이 힘이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죠. 이것도 작용 반작용의 쌍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혹시 작용 반작용의 쌍인 힘을 골라라 라고 할 때 이 두 개가 다 작용 반작용의 쌍의 힘이냐? 여러분들은 다 속았어. 이건 작용 반작용의 쌍의 힘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왜 아니냐? 모든 정보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짓을 해도 빛의 속도가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럼 뭐냐면 지금 지구랑 참외는 가까이 있지만 지구가 있어. 별이 있어. 이 사이가 1광년 떨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1광년 떨어져 있다는 게 뭐냐면 빛을 쏘면 빛이 지구에서 별까지 가는데 1년 걸린다는 거죠. 힘의 전달도 그래요. 자 봅시다. 근데 둘 사이에 중력이 작용해. 그러면 이건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건 이렇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렇지. 이 힘은 별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지구가 별을 잡아당기는 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작용 반작용의 쌍이죠. 별이 갑자기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지구는 별이 올라갔다는 정보를 아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1년 걸려. 그죠? 1년까지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힘을 받아요. 근데 별이 여기 있는데 지구는 여기 있잖아. 저기 있다는 정보는 다 알고 있으니까 별은 지구가 주는 힘이 지구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되죠. 1년이 지나면 별이 옮겨졌네 하고 있다고 해서 그때 다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럼 그동안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아니네.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요 경우는 이게 딱 움직여도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면 굉장히 빠르죠. 거의 순식간에 이루어지니까 그 시간 차이를 무시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의 쌍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용 반작용의 쌍을 얘기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물체가 붙어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에요. 물체가 붙어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 반작용의 쌍이죠. 시험 문제에서 책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쌍이라는데요. 근데 교수님은 아니라는데요.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곤란하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작용 반작용의 힘이 작용 반작용이 아닌 힘이 있는데 나중에 2학기 때 배울 자기적인 힘. 자기적인 힘은 작용 반작용의 쌍이 되지 않아요. 우리 그런 거는 우리 나중에 조심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그렇지만 우리 빛의 속도가 이거 굉장히 가까우면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무지 빠르니까 그냥 이것도 작용 반작용의 쌍이라고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 내 말은 작용 반작용의 쌍은 반드시 붙어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게 작용 반작용 쌍이냐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계공학부 학생들은 큰일 났구만. 딴 반이랑 나중에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지구와 참외가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 반작용의 쌍이냐고 물어보면 서로 대판 싸우겠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많이 나타나는 힘은 다음과 같은 힘이에요.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상자를 테이블 이렇게 식탁 위에다가 놨는데 식탁이 이게 테이블을 누르는데 안 찌그러져.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게 안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 그 힘은 항상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해서 수직. 그다음에 항이라는 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항력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normal force라고 얘기해요. 노멀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외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노멀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학교야? 이상하잖아. 그럼 수직 학교인가? 사범대학을 노멀 유니버시티라고 해요.
똑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규범을 세우는 학교라고 해서. 그리고 다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6장에서 배울 마찰력. 면과 면사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고, 또 하나는 줄이 잡아당기는 거. 줄이 여기서 줄로 해서 잡아당기면 물체는 줄이 이걸 T로 잡아당기면 줄이 반작용으로 손을 T로 잡아당기죠. 다음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도르래가 있네. 처음에는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할 거예요. 도르래의 질량이 있는 건 좀 이따 배워요. 도르래가 질량이 없으면 이 도르래는 어떤 역할을 하냐? 힘의 방향만 바꿔줘요. 힘의 방향만 바꿔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줄이 다음과 같이 반작용으로 T 여기서는 줄이 잡아당기니까 T 다음과 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방향 T는 손에 작용하는 힘, 요거는 줄이 잡아당기는 힘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런 힘들이 우리 앞으로 보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 힘이 이렇게 많으면 너무 복잡하잖아. 자연계에 기본적인 힘이라는 게 있나? 기본적인 힘이 뭔데? 점점 기본적인 물체가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물체가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원자 핵과 전자가 있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그런 걸 기본적인 힘이라고 해요. 그런 기본적인 힘은 네 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느끼는 힘은 중력, 질량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전기적 혹은 자기적인 힘,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물리에서는 원자보다 무지 큰 것만 배워요. 원자 크기 정도 되는 거는 우리 양자역학이라는 걸 공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거예요. 빠르면 특수상대론을 써야 되니까. 근데 뭐냐면 나머지 두 힘은 원자 핵 내부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약한 상호작용이고 하나는 강한 상호작용이에요. 약한 상호작용은 원자 핵이 붕괴될 때 작용하는 게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왜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냐면 강한 상호작용이 약해서 그런데, 강한 상호작용은 왜 강한 상호작용이냐? 원자 핵 안에, 원자 핵이라 그러면 중성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양성자는 전하를 띤 물체잖아요.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같은 전하를 띤 물체들은 서로 밀죠. 근데 원자 핵 안에 10의 마이너스 13승 미터 정도 되는 곳에다가 같은 전하를 우겨 넣으면 확 튕겨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튕겨 나가잖아. 그러니까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는 전기적인 힘보다 훨씬 센 힘으로 꽉 묶어놓는 힘이 있다. 더 세.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원자핵이 아니라 원자, 분자, 우리는 큰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건 신경 안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상호작용은 중력, 1학기 때 배울 중력, 2학기 때 배울 전기적인 힘, 자기적인 힘이에요. 그럼 이거는 마찰력은 그러면 뭔가요? 마찰력도 보면 이 위에 물체를 이루고 있는 게 분자가 있는데요. 분자 안에 분자가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 것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것도 있고 있어요. 이 밑에도 그렇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플러스 전하끼리는 밀고 마이너스 부호가 다른 전하들끼리는 잡아당기고 해서 여러 가지가 섞이죠. 근데 그걸 다 합해보면 약간 잡아당겨요. 그 힘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더라?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배웠죠.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안 배웠나?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왜냐하면 중성인 원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잡아당겨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전하들의 분포가 달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데르발스. 전기적인 힘이에요. 사실 마찰력의 근원은 전기적인 힘이에요. 여기 장력은
장력도 분자 수준에서 가서 보면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분자가 평형 상태에 있는데 잡아당기면 분자들 사이에서 이게 원래는 전기적인 거로 중성이 잡아당기면 플러스 전하들의 간격도 늘어나고 전자들 사이의 간격도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효과는 뭐냐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못하게. 장력도 결국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전기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가 그냥 거시적으로 힘의 종류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힘으로 보면 중력, 전기적인 힘. 우리 크게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죠. 자, 그래서 간단한 예제. 사탕에 F1의 힘을 가했어요. F1 사탕에 10N을 가하면 깨질 텐데 어쨌든 다른 거 이렇게 생긴 물체 F1이 뭐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30도로는 F1 크기는 10N. 그 다음에 F2는 20N의 힘으로 Y축을 향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힘 F3를 가했는데 여기 F3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아요. F3를 가했는데 가해서 보니까 여기는 이 물체가 질량이 2kg짜리인데 X축의 양의 방향에 50도로 가속도 A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여기 A로. 그러니까 모르는 F3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힘이 F3가 가해졌다고 해. 그럼 F1, F2, F3를 다 더한 게 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전체 힘. 우리 이거를 net force, 알짜 힘이라고 불러요. 그게 요거를 M을 A로 움직이는 거죠. 힘이 여러 개 작용했으면 그걸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으로 쓰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가 MA야. F3를 모르죠. 단 건 다 알죠. 그러니까 F3에 대해서 풀면 다한 거지 풀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성분을 다 집어넣으면 되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MA인데 마이너스 F1 F1의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해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꼬리가 여기 오게 F1 마이너스 F2 이거 세 개를 더해서 요게 그럼 F3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 F3라 이거예요. 말은 그러면 F3는 X 성분은 M 곱하기 A 곱하기 X 코사인 50도 이거는 F1 코사인 150도 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코사인 150도 각 150도 근데 뒤에 거는 X 성분 없죠. 0 코사인 0이죠. 이거 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Y 성분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Y 성분을 계산하면 다음 같이 돼서 요거의 제곱을 더해서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크기 방향은 탄젠 세타가 F3X분의 F3Y죠. 그게 음수니까 음수면 각도가 어디가 돼야 되나? 이때 이 각도는 여러분들이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계산기를 그냥 두드리면 이상한 값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그 값이 정말 맞는지. 그래서 보면 근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세타를 X축이 이렇게 세타는 180도 향 요걸 계산해야 돼. 요걸 봐야 되죠. 이게 반대방 우리 각도는 여기서 X축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우리가 보통 관습을 그렇게 정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40도. 다음과 같이 쓰는 거죠. 별로 안 어려운데 이런 걸 대학교에 와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도르래가 나오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죠. 그렇지만 이 도르래는 앞으로 도르래 유형의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르래를 다음과 같이 나온 도르래가 나오지만 처음으로 힘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문제 푸는 방법 다음 거 여기 마찰이 없고 마찰이 있으면 좀 곤란하고 이렇게 라지 M인 이거랑 스몰 M인 그 도르래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도르래로 이렇게 연결해서 다음 것을 주면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냐? 줄에 작용하는 장력이 얼마냐? 우리 이제 이건 물어볼 거예요. 이건 물어볼 때 그림이 더럽게 복잡하네. 왜냐하면 작용하는 힘을 봐. 이거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줄이 잡아당기고 이거는 중력이 작용하고 복잡해. 복잡하면 우리 물리학 하는 사람 복잡한 거 싫어하죠. 여러분들은 따로 잘라서 봐. 요거만 봐. 그리고 요것만 봐. 요것만 보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헷갈리니까 이게 점으로 봐. 그래서 점에 요거만 따로 떼서 요걸 점으로 놓고 여기 작용하는 힘, 장력, 수직항력, 중력 이렇게 그리는 걸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해요. 자유물체 그림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영어로 써도 이상하게 마찬가지예요.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 잉크색을 바꿔야 되겠다. 소도 아닌데 빨간색을 보면 자꾸 흥분해. 내가 소띠라 그런가?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요 물체에 대해서도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장력, 중력, 이건 그래서 A로 움직이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 이거.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운동방정, 뉴턴의 제2법칙, 요거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럼 두 개를 그려놓고서 문제가 뭐냐?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죠.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이게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게 A로 가속되면 이것도 A로 가속돼야 돼요. 그죠? A의 방향은 다르죠. 그렇지만 크기는 똑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연결돼 있으면 각각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에 대해서 뉴턴 법칙을 작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가속도가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의 힘은 합해서 0이 되지 않으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겠죠. 이건 서로 상쇄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방향의 소위 작용 반작용의 쌍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힘밖에 없어. 그죠? T가 크기만 보면 T가 M을 A로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중력, 장력, 그 차이가 이게 더 커야지 밑으로 내려오겠죠. 올라가진 않겠죠.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크기만 보면 FGH가 뭐야? mg 반대 방향이니까 t가 m자리를 a로 가게 만들죠. a가.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아니 이게 플러스 방향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이거 전체 부호를 바꾸면 되죠. 나는 이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정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쓰면 다 부호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헷갈리는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야. 나는 요게 이쪽이 플러스라고 하면 플러스 t 마이너스 mg가 마이너스 ma가 되겠죠. 그걸 나는 이렇게 쓰면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렇게 쓰면 우선 뭐야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t, a 두 개죠.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리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더하면 되지. 더하면 t가 없어지잖아. mg는 m 플러스 m
A는 mg.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나? 가만있어 잠깐. 다음에 또 그 다음에 t는 여기다가 라지 m을 곱하면 되잖아. 다음과 같이 다 풀었다. 여러분들이 주유소 습격 사건 영화 1, 2가 있는데 1에서 보면 주유소에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그림 다 그린 다음에 다 그렸다 그러고 물감 확 버리고 가는 장면을 그 영화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왔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렸다 확 번지고 나가는데 우리 그렇게 물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나왔으면 이제 씹어봐야지. 이게 정말 맞나? 가만히 있어봐. 라지 m이 0으로 가면 이게 0으로 가면 매달리지 않은 거네.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겠네. 자유낙하하겠네. 라지 m이 0이면 이게 1이죠. 그냥 떨어지죠. 중력가속도 G로 떨어지죠. 오, 맞는데. 그럼 라지 m이 무지 크면 안 떨어지겠네. 그래서 조금 떨어지겠네. 라지 m이 무지 크면 굉장히 작죠. 다음 같은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력도 라지 m이 0으로 가면 장력이 작용하지 자연낙하니까 장력이 작용하지 않죠. 근데 라지 m이 무지 크면 분모에서 스몰 m을 없애. 그러면 분자의 라지 m과 분모의 라지 m 없어지면 스몰 mg가 되죠.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게 있으면 무거운 바위에 껌이 달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mg로 잡아당기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그럴듯해.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다음에 이제 비탈. 비탈인 경우에 여기서 마찰이 없어서 비탈이 이렇게 각도 세타인 비탈에 이렇게 줄에다 매달아 놨어요. 줄에다 매달아 놔도 가속될 수가 있죠. 줄이 없어도 돼요. 근데 줄이 있으면. 근데 이때는 그러면 좌표축을 어떻게 잡는 게 좋냐. 그럼 우리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자유물체 그림 점이야. 줄이 잡아당겨. 수직항력은 물체 바닥을 누르는데 안 찌그러지니까 바닥이 수직항력. 그 다음에 중력. 이렇게 작용하죠. 이게 자유물체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건 비탈을 따라 내려오니까 비탈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힘이 합하면 0이 되겠죠. 근데 이럴 때 좌표축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 그림에서는 이걸 X축, 이걸 Y축으로 잡았죠. 아니 그냥 이걸 X축, Y축으로 잡아도 되잖아. 그죠? 좌표축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좌표축을 어떻게 잡아도 편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잡는다 그러면 더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음대로 잡으라고 해서. 하는 건 뭐냐면 제일 계산이 간단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잡으면 벌써 t는 x축 위에 있네. 수직항력은 y축 위에 있네. 그럼 요거를 x축과 y축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이렇게 성분을 나누면 돼. 근데 이걸 x축을 이렇게 잡으면 이거 y축에 있네. 이것도 나눠야 되고 이거 두 번이나 해야 되네. 그래서 이게 더 계산이 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잡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로 잡으면 먼저 y축 방향의 힘은 Fn. 크기만 보면 그게 mg 이게 세타면 이게 세타야, 이게 세타야.
그리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죠? 다행히도 여기는 각도를 그렇게 작게 그렸기 때문에 보면 금방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다 보면 이걸 비슷하게 그리면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탈해서 각도를 그릴 때는 항상 작게 그려요. 작게 그려야지, 오! 요게 테타네. 물론 여러분들이 기하학을 해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그런 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요게 테타면 요게 테타죠. 자. 괜히 이걸 45도 근처로 놓으면 어느 것이? 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죠. 내가 별 희한한 걸 다 가르쳐 주네. 그래서 이게 mg 코사인 테타야. 이게 테타야.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속도를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mg 사인 테타 마이너스 t가 m짜리가 a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하여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지, 이 답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는 좀 이따가 자세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성계만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강의실에 여기 올라올 때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등속도로 올라다가 탁 쓰죠. 중간에서는 가속이 되지 않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랑 설 때는 가속이 되죠. 이 안에 누군가 보면 잘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저울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저울 위에 있을 때 저울이 측정하는 게 뭘까? 저울이 측정하는 여러분들 몸무게인가? 저울을 스케이트보드처럼 딱 붙이고 확 돌면서 하늘을 휙 날고 있으면 저울의 눈금은 가만히 서 있을 때 본 때랑 다르죠. 무슨 차이인데? 저울이 나타내는 숫자는 뭘 나타내요? 뭘까? 저울에 나타내는 눈금이 뭘 나타내? 뭐가 저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의 무게인가? 수직항력이에요.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저울이 받는 수직항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저울을 누르면 눈금이 되죠. 그러니까 저울을 발바닥에 매달고 둘이서 같이 뛰면 자유낙하를 하면 둘 사이에 누르지 않으니까 눈금이 없죠. 그러니까 저울의 눈금은 저울에 작용하는 저울에 힘을 가하면 저울이 물체에 가하는 수직항력을 봐요. 그 수직항력을 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체가 나한테 닿아 있다 라는 걸 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눌러보죠. 눌러봐서 밟히네 하면 내가 닿아 있는 거야. 눌렀는데 이게 자꾸 들어가네 하면 안 닿아 있지 않은 거죠. 서로 꽉 닿아 있지 않은 거죠. 수직항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울 눈금은 수직항력을 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체가 가속도 A로 움직인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가속도 A로 처음에 1층에서 스위치를 넣었을 때 하고 올라갈 때 가속도 A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중력 mg, 수직항력, 이게 무게죠. 이거 합해서 어떻게 되죠? 위로 가속을 하는 거죠. m짜리가 a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Fn은 수직항력은 빼서 mg를 빼면 그 차이로 net force, R자 힘이 m을 a로 움직이죠. 그래서 수직항력은 m
G 플러스 A예요. 올라가면 저울눈금이 더 커져요. 더 무거워지죠. 여러분들이 올라오면서 많이 느꼈죠. 올라가면 설 때는 더 A가 음수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래서 재밌는 문제를 해야지. 똑같은 벽돌 M과 M을 줄로 묶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줄을 다음과 같이 묶어놨어.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A로 쫙 잡아당겼어.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 T1, T2는? 그 다음에 둘 다 똑같은 줄인데 이거를 잡아당겨서 견딜 수 있는 어느 힘보다 더 세게 잡아당기면 줄이 끊어지는데 그 세게 잡아당기는 최대 장력의 값이 Tmax라고 할 때 줄이 끊어지지 않는 최대 가속도는 얼마냐? 어느 게 먼저 끊어질까? 뭐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죠.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좋아.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따로 떼서 생각하라 그랬어. 요거에 대한 거는 M이 T1의 힘을 받아. T1으로 막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이거는 T2로 이렇게, 이건 밑으로 잡아당기겠죠? T2로 잡아당겨. 중력도 있어. 그런데도 M이 A로 올라간대. 그죠?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T1 빼기 T2 빼기 mg가 해도 남는 게 위로 남는 게 남아서 ma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m이 있어. 중력이 있어. 여기 T2밖에 없네. 이게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니까 위에 게 위로 가속도 a로 움직이면 밑에 것도 a로 움직이겠지 뭐. 당근 T M2 mg는 ma 둘 다 똑같이 질량이 ma라니까. 그러니까 T2는 뭐야? mg 플러스 아까 본 거랑 아주 비슷하네. T1은 여기다가 T2 더하기 mg 더하기 a니까 2배네? 그러니까 T1이 T2의 2배네요. 그죠? 2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점점 가속도를 세게 하면은 위에 있는 줄이 먼저 끊어지겠네. 그죠? 위에 있는 줄이 먼저 끊어지는데 이게 Tmax가 됐을 때 끊어지니까 G 플러스 A는 2M분의 Tmax. 이때가 요거 max겠지. 그죠? A max는 2M분의 Tmax 빼기 G. 다음 같은 게 최대 가속도가 되겠죠. 알았어. 자꾸 복잡한 게 나오네. 자, 이번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M1, M2, M3가 있어요. 마찰이 없어요. 여기다 줄을 매달고 여기서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잡아당겼을 때 T3로 잡아당겼어. 당연히 그렇게 T3로 잡아당기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고 T1, T2는 얼마냐? T1, T2, T3 중에서 제일 큰 게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물론 여기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고 물체가 보는 수직 항력이 있지만 우리 수평 방향의 운동 말고 수직 방향의 운동은 저 중력과 수직 항력은 항상 상쇄가 된다는 사실을 알죠. 왜냐하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 우리 고민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수평 방향만 보면 돼.
그러니까 T1으로 작용해서 M1짜리가 A로 움직인대. 요거는 T2, T1. 그래서 여기가 M2짜리가 A로 움직인대. 그러니까 T2 빼기 T1은 M2짜리가 A로 움직인대. 요거는 T3, T2 다 A로 움직이겠죠. 같은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T3 마이너스 T2는 M3A야. 그리고 가속도 A라는 걸. 그럼 우리 여기서 T3를 아니까 T3를 알고 그러면 미지수가 T1, T2, A니까 식이 3개니까 우리 풀 수 있죠. T2는 먼저 A를 구해야 되잖아. A는 어떻게 구하나? 내가 아주 식을 잘 썼네. 이렇게 다 더하면 첫 식에서 T1,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T1, T2, 마이너스 T2니까 이거 하면은 T3가 남네. 자. A는 M1, M2. 이거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운데를 블랙박스라고 놓으면 그냥 M1, M2, M3가 다 붙어 있는 걸 그냥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T2는 요 식에서 T3 빼기 M2A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M1 플러스 M2 아니지. 맞잖아. M1 플러스 M2 M3분의 M2A를 빼야 되는데 여기는 1이니까 M1 M3 M2가 빠졌죠. A 아니지. T3 T1은 M1A인데 M1 내가 뭐 잘못된 거 맞지? 이게 T3에서 이게 M3A죠? M3A잖아. 어디 이상하다고 했어요. M3가 나오면 안 되지. T1은 M1, M2, M3, T3. 그래서 보면 어느 장력이 제일 큰가? T1보다는 T2가 요거만큼 크고 T3가 T3고 T3보다 요거는 1보다 작은 거, 그거 더 작은 거니까 T3가 제일 크죠? 이렇게 잡아. 그러니까 점점 세게 잡아당기면 줄이 제일 먼저 어느 게 끊어지냐면 요거부터 먼저 끊어지죠. 이거를 수직으로 매달아 놓고 요게 휴지고 두루마리 휴지고 요게 가운데 있는 점선 부분이라고 하면 내가 한 손만 있어. 여길 끊고 싶어. 세게 잡아당겨야 돼? 천천히 잡아당겨야 돼? 하는 여러 문제를 우리 고민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변비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또 하나는 이게 무슨 문제더라? 자, 열기구가 있어요. 열기구가 있으면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안에 뜨거운 기체로 채우면은 주위보다 이게 기체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부력 때문에 이렇게 뜨려고 하죠. 그래서 이 전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보다 부력이 더 크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부력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부력은 항상 위로 향하는 힘이 항상 F라고 일정하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잘 열기구를 타고 잘 가고 있어. 이때 전체 질량이 m이에요. 근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 보니까 밑으로 자꾸 내려와.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얼마로 내려오냐면 가속도 A로 내려온다. 이대로 내려가다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죠? 올라가는 힘이 일정하니까 내려오는 힘을 작게 만들면 되죠. 내려오는 힘을 작게 하면 내려오는 힘이 뭐야? 중력이죠. 중력을 작게 만들려면 질량을 작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옷 벗어서 던지고 침 뱉고 뭐 응가도 하고 하는 건 너무 지저분하니까 우리 요 안에 그렇게 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요 안에 이렇게 모래자루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게 훨씬 더 우아하죠. 모래자루를 던져. 막 던지면 작아질 거 아니에요? 불에 입장하다고 하면. 그래서 내려 A의 크기가 A인 가속도로 내려오는 게 A의 가속도로 올라가게 만들려면 모래자루를 얼마나 버려야 될까 하는 문제예요. 재밌는 문제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처음에 봐. 처음에는 F를 작용했는데 전체가 M이라고 하면 mg가 너무 크네. 그래서 m짜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쉽죠. 이 방향이 밑에가 플러스로 잡은 거니까 mg에서 F를 뺀 게 크게만 보면 m이 A로 간댄다. 근데 두 번째에서는 이제 막 물체를 버렸어. 역시 F는 똑같은데 밑으로 가는 거가 M 프라임 G로 했더니 M 프라임이 A로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F 마이너스 M 프라임 G가 M 프라임 A지 뭐. 그죠? 두 개가 축의 부호가 양의 방향이 달라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크기만 본 거니까. 그러면 더해. 그럼 F가 없어지죠. F가 없어지게 내가 더했어. 그러면 M 프라임 쪽으로 M을 걸 묶으면 G 마이너스 A. M 프라임인 걸로 묶으면 G 플러스 A. M 프라임은 G 플러스 A분의 G 마이너스 A의 M이야. 끝이 아니지. M 프라임을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M 프라임을 구하라는 게 아니죠. 던진 모래상자의 질량을 구하는 거지. 던진 모래상자의 질량은 M에서 M 프라임을 빼면 되지. 그러면 1 마이너스 G 플러스 A, G 마이너스 A의 M일 테니까 G 플러스 A의 G 플러스 A 그러니까 2A. 다음과 같은 양을 버리면 다시 위로 가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좋았어. 자, 두 번째로 원숭이 아까 지난 시간에 바나나 하면서 던졌던 그 원숭이가 다시 등장했죠. 이 원숭이가 등장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원숭이의 2막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